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이제 오늘부터 지난 11월 달에 하고 오늘 이제 곧 금년 들어서 처음 이제 그 김기 선생님 모시고 그 시 강의를 하는데 오늘도 이 그 지산 김복환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서 당시에 그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안동김 씨 그쪽에 이제 종선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장소도 하시고 의병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유교 부식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쓴 시를 가지고 그래서 뭐 그분의 그 당시 이분들은 구한말의 그 국망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김기 선생님이 한시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잘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년에도 이제 지산 선생님에 대한 이제 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주제를 모으지 않고 그 선생님이 이제 쭉 살아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일들 그것을 시로 읊은 그런 작품들을 한번 이제 감상해 봄으로써 그 지산 선생님의 사상 또 정서 세계를 한번 더듬어 볼까 합니다. 시기별로 이제 선생의 삶을 읊어보는 시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이 시는 친구 윤성백이라 하는 분이 있고 이제 그 이름이 영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백은 옛날 이름으로 말하면 자죠. 자를 붙이죠. 자가 성백이고 자, 이름이 영만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이제 아웃집에서 만나다 서울에 이제
이제 서울에 아홉집이 있었습니다. 아홉집에서 서울에서 민성백이라 하는 이제 분을 만나고 뭔가 뭐 반가운 게 이제 있겠죠. 그때 이제 흥치가 돌아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 뭐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 평상시에 이제 정서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보고요. 이가 춘진 배사가 한데 가제 봉남 운수애를 송객만지 분수루요 진쟁사 만두화를 만산방초 청년하리요 숭한 명사 낙일사를 차지혹은 군막발이니 서린 춘수 아장사를 자, 이 시는 아직 국가적으로 한 말이긴 해도 크게 이제 난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 젊을 때의 어느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시 맛이 아주 이제 뛰어나다. 거의 이제 당시에 못지않는 그런 품격을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갖추고 있다.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제 어려운 시기, 국난의 시기 아니고 그런 시기였다면 시인으로 가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시인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구절부터 이제 번역한 뜻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 떠난 후 봄 다하자 집 생각 곡절로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성에 계시다가 서울에 이제 갔겠죠. 그런데 서울에 갔는데 이제 봄이 다 저물어 가. 그러니까 봄이 저물어 감과 함께 집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 난다 이런 이야기죠.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가 또 들을 때 한번 지금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한 며칠 밖에 출장 나갔다 오니까 이제 정말 부모님 생각이 나고 20대 말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구절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 집 떠난 후 봄 다하자 집 생각 곡절로 나는데 내 집은 봉남의 구름 낀 물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봉남인데 이 봉남을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때 이제 손세재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이 지역에 잘 아시니까. 그리고 봉남이 홍주 한교 그 남쪽이라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이 지역에 이제 그 특수한 지명이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홍주 한교 남쪽이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잘 맞지 뭐. 내 집은 홍주 한교 남쪽의 재미있는 게 운수에 그러니까 구름 낀 물가. 그 여기 이제 재미있게 수식을 하죠. 그냥 그 동남에 있다, 한교 남쪽에 있다 그러면 아무 맛이 없는데 그것을 끝에 살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꾸며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구름 낀 물가로새. 구름이 자욱, 안개가 자욱. 그 옛날에는 안개를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안개 구름이 자욱한 그 물가로새. 자기 선생의 이제 본 집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객 보내며 부질없이 헤어지는 손에 부들 잡았고. 자, 이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객 보내며 부질없이 헤어지는 손에 부들
가지를 잡았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부들가지 꺾었다가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냥 의미 없이 부들 하나 꺾어서 조금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취한 사람은 다투어 머리 가득 꽃을 꽂았네. 이게 이제 참 이제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친구를 만났으니까 술도 한잔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이제 취한 사람은 다투어 머리 가득 꽃을 꽂았네. 자, 요거는 이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다음 구절은 또 저 자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등이 산의 방초에는 맑은 연기 모여들고 그러니까 만산 원문에는 만산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이 한 겹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만등이 산의 그 방초에는 꽃다운 그 풀에는 연기가 가득 그 맑은 연기가 있죠. 맑은 연기가 이렇게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제 산의 꽃 위에 모습을 이렇게 읊은 거죠. 여러 언덕 밝은 모래에는 지는 해 기울고 있네. 그러니까 언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아래에 밝은 모래에는 석양이죠. 지는 해가 석양 아닙니까? 자, 지는 해 기울고 있네. 술병 비었다고 그대는 여기서 떠나지 말게나. 이제 술 다 되었다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술 다 돼서 이제 술이 없어서 가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를 짓기 위해서 짓다 보면 또 그 이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시인의 상상력이겠죠. 그걸 시인이 글 쓰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창의력이고 창작력이고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술병을 비웠다고 그대는 여기서 떠나지 말게나. 사방 이웃에 술 익었으니 내가 장차 사서 오리라. 다시 사와서 그대에게 줄 테니까 이거 마시고 가지 말게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시를 읊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사상이 들어있고 뭐 혼이 들어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많은 그 어떤 예술적 그런 이제 그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또 글자 하나하나 배치하는 것도 다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서 정밀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전쟁만 하고 사상만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또 흥이 날 때는 또 그것을 풀 줄도 알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산 선생의 전체의 삶에서 이런 시는 또 그 나름대로 지산 선생이 또 이러한 풍류를 즐길 줄을 아시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 생각해야지. 그러나 이제 공난이 났을 때는 그때의 상황에 맞게 다시 이제 전투적인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때에 맞춰서 사는, 그러니까 시중의 도를 실천하는 이제 선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분이 1860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1860년에 태어나셨는데 이게 20살 때 이렇게 술 들고 그러나? 지금은 안 되죠. 나도 좀 그런데 예. 왜 김효준이라고 이게 딱 예. 나와 있어요. 뭐 옛날 사람 조숙했겠지 뭐 다 이제. 아니 조숙해도 그렇죠. 20살에 술 취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선비가. 그렇게 이야기. 근데 그 얘기하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참, 이 지산 선생이 이게 공부만 하신 줄 알았더니 이게 나이 20살에 이렇게 술 들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그쵸?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때 장가도 갔으니까 나이도 많이 났고 그리고 이게 집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산 선생님이 5살,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이 집생각이 나이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한테 무슨 집생각이 있어요? 결혼된 상태 아닐까? 가수를 덜 놔두고 이제. 결혼을 그때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했나? 그 연한이 씨 처음에 첫째 부인이 연한이 씨인데 연한이 씨가 이제 아들 하나 낳고 죽어요.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청주이 씨를 얻어서 이제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딸도 있었어요.
근데 집 생각이 날 수가 없는데 이게. 그거는 이제 그 시 짓는 사람의 상당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이게 옛날 분들의 그 풍류나 이런 거를 보면 그렇고. 이 시가 네. 시집 제일 처음에 나와요. 아, 저때부터 시를 남기기 시작했나 봐 이제. 지금 이게 첫 수가 이게. 그래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복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에 있을 것 같았어요? 복남이면은 그 홍수양교 밑에 개울이 안개가 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비온 날 있잖아요. 여름철에 예. 지금 그 홍주천 거기 보면은 사계천이잖아요. 그 홍주성 시내 관통하는 거 그 남쪽이라는 건데 그러면 저 홍주양교가 그 대교리에 있습니다. 그럼 대교리면은 지산 선생 댁이 강 건너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지금 홍성 큰 시장 광경동 네. 옛날에 광경동 저 있던데 거기 아니면 거기 큰 시장 옆에 또 하천 조그마한 거 있고 주차장 있잖아요. 진짜 하남 주차장 그 네. 건너편 근데 그 저기 지금 그 홍주양교 말고 그 지금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사거리 농협 있는데 네. 거기가 옛날에 닭 잡고 돼지 잡고 그러던 데거든요. 그래 거기는 거기가 그 터미널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보면은 그 광장 있잖아요. 네. 홍주한약당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거기 닭 잡고 돼지 잡고 그러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이 시장이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오일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쪽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성이 구한말하고 조선 초에 그러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값하고 그 닭고기 값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그게 돼 있었어요. 거기가 그냥 그쪽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분이 살았으면은. 그리고 홍주양에 미치면은 지금 홍성고등학교 지금 홍성여고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어디였지 않았을까? 그건 꼭 남쪽이라기보다 그 인근이나 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렇죠. 딱 그 자리에 안 찍어도 그것을 좀 뭔가 시적인 이제 느낌이 나는 그런 또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 지산 선생의 생가가 예.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다 그러셨거든요. 그때 돌아가시는 이건유 교장 선생님께서 거기서 남쪽이라고 그러면 그 읍성 있는 데까지가 다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 물량까지 읍성 남문 쪽에 지금 한명선생가 저 한명선생 살았다는데 거기 남문 밑에 거기도 하천 있잖아요. 큰 하천 있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산 선생이 선운동 쪽에 사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북문이잖아요. 그쪽이 북문하고 동문 사이 있거든요. 남문 저 한명선생 살던 데가 남문. 네, 거기는 뭐 남문인데 홍성에는 남문이 사실 없었어요. 남문이 북문은 지금 저기 그 초등학교 홍성 초등학교 있는데. 홍주초등학교 북문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그래서 제가 그럼 지산 선생이 그 홍주성에 들어와 사셨다 그러면 어디 사셨을까? 그 얘기를 한번 향교 어르신들께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은 모르시고 그 이건혁 교장 선생의 아드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걸 아신대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거를 좌표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20세 이전에 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참 이분들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분이 술 잘 드셨나? 그러니까 시니까 이제 그렇게 시니까. 지겠지. 옛날 술 빼놓으면 또 할 얘기도 없죠. 그렇지. 근데 그걸 잘 엮었어요. 마치 당시 그 당나라 시인들 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시상도 그렇고 그렇죠. 말을 잘 이렇게 엮어서 딱 이렇게 아구가 맞게 다 이렇게 잘 꼈어요. 그 집생과 구름, 물가, 버들가지, 꽃, 연기, 뭐 해, 술병 다 들어갔죠. 이게 시화가.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 앞으로 지산 선생이 사는 거하고는 처음 정반대. 반대지. 지산 선생도 이럴 수 있다, 이럴 권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얄궂은 때를 만나서 힘들게 이제 살았던 거지. 이거 나이가 한 40이나 50대 될 때.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어. 이 양반이 이게 조숙했나 또 애늙은이도 아니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애늙은이가 되는 그냥 그 상상하는 거죠 뭐.
다음 시로 한번 가보시죠. 새하고 요거는 넘어가고 요거 네. 요거는 한번 해보죠. 요거는 이제 만동도입니다.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죠. 아, 만동용 새하공부터 네. 만동용 하시라고요? 잠깐 그게 나와있죠. 요게 요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 하얀계곡 요 하얀 계곡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참 좋아요 거기. 좋긴 좋습니다. 거기 좋. 하얀 계곡이 괴산물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괴산물에는 하얀 계곡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림이 이제 만동계곡. 만동계곡 이제 사당이다 이거죠, 그죠? 사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묘정비 저 뭐예요 묘정기는? 그 이제 묘종은 사당 앞뜰에 아. 세우는 뭐에 대한 이제 뭐 유래라든지 이런 걸 세웠던 비다 이런 이야기죠. 야 저기 만동묘를 왜 세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 잘하고 정말. 못하고 떠나서 그 시대의 정서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제 이렇게 저거 세우니까 말하니까. 자꾸 사대주의. 그렇지. 네. 자, 저 시대에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의 선비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 뭐 또 이런 부분에 특별히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또 부류들도 있고 또 아무 무관심했던 그런. 저기 화양계곡은 아주 좋아요. 아유, 저도 쌍용계곡 여름철에 한번 가서 그렇지. 야 저기 진짜 물이 너무 맑고 그래서 꼭 참 올라 좋은데. 계속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잖아, 그죠? 그렇죠. 참 좋습니다, 이게. 아,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보고 그럼 만동묘. 이거는 이제 그 시대 분들의 이뭐 말하자면 위정 척사 뭐 그런 정신에 있던 분들의 이제 심리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야, 그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운 거나 자잘못을 지금 말할 필요는 없고요. 자, 만동묘라 화양동벽 낙상고한대 이성유사 제차중을 점사유인 간화이요 곽저무로 진왕풍을 천리번방 계제득이요 일간 모신공을 기설소신 고군제하니 백년혼 기시궁을 자 이제 뜻풀이를 하면은 화양동 은 깊고 낙산은 공허한데 옛날 이제 그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뭐는 어떡하고 뭐뭐는 어떡하고 이런 식으로 한 구절 내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대구처럼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만동묘가 있는 그 화양동은 골짜기가 깊고 또 그 옆에 있는 낙산은 아무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허하고 쓸쓸하다 이 말이죠. 그러한데 두 임금 남긴 사당 그 가운데 있도다. 이제 두 임금은 이제 신종, 의종 이제 명나라 마지막 이제 임금이죠. 두 임금 남긴 사당 이 가운데 있도다. 그게 이제 만동묘죠, 뭐 만동묘. 우러러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낮의 태양을 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낮의 태양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비유한 걸로 보면 명나라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우러러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낮의 태양을 보고 밝을 명자를 본다 이 뜻이겠죠. 맑게 소탕하려 하나 길이 없으니 왕풍 진작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 상태로 말한다면 이제 그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청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청나라를 소탕하려고 해도 우선 이제 현실적인 힘이 안 되죠. 그래서 왕풍을 진작한다라고 이제 저기서 왕풍은 명풍이에요. 자, 왕풍은 명나라의 그 청나라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
위정척사라고 할 때 정에 해당되죠. 말을 정자에 존왕 양이할 때는 이제 왕에 해당되고 그 문명의 풍속을 이제 짐작시키는 고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만동류를 지었다 이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화 시설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 문화의 맥나라의 어떤 그런 풍을 다시 세우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한 거고 뭐 저 만동류를 지었을 당시도 이제 그랬었죠 사실은. 자, 천리의 변방국은 모두 황제의 힘으로 버텼고 이것은 이제 그 뭐 임진왜란 때 가서 이제 파병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한 칸의 사당으로 신묘한 공을 보답하네. 이제 그 만동료를 이제 한 작은 사당이라 이 말이죠. 이제 아까 봤지만 진짜 그게 이제 황제 사당이라고 하면 그몇 배는 돼야 되겠지. 그런 나름대로 이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소하다. 그래서 한 칸의 사당으로 신묘한 공을 보답하네. 자, 그 다음에 이같이 이는 우리 몸에 막 무는 거 있죠. 빈대 이같이 작은 신하는 홀로 충분히 가졌으니 저기 제가 이제 임진왜란 때 호란 때 이때 분들 그 문집을 번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호란 그 무렵에 그때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이제 왔으니까 그죠. 그러겠죠, 그죠. 명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옛날에 우리 도와주는 그런 편이었는데 명나라는 이제 막 하고 정나라가 와서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은 어떤 반발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쭉 끝까지 내려오는 거라.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수시 변경해야 되는 건가? 이게 참 판단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위정자라면 뭔가 상황을 또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의 흐름을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 세계사의 흐름을 발맞추지 못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확한 판단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현실적인 면도 좀 또 생각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파들도 있었고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파들도 있었고 두 가지가 뭐 이 경쟁하는 것처럼 끝까지 간다는 파가 좀 더 우선했겠죠. 조선말기까지. 그래 뭐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의식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때 어른들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자, 이 같은 작은 신하는 홀로 충분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그 호란 때 내가 의병장을 했던 그 문집을 그 어른의 문집을 봤는데 저런 충분 의식이 팽배했더라고요. 그러고 명나라를 막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다고 그런 내용 많이 봤어요. 자, 백년의 오랑캐우는 어느 때나 다할까. 저때 이제 그 청나라가 왔을 때 저런 나라는 100년 내에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돌았나 봐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내가 그 기억을 못 하겠는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랑캐 나라는 도가 없어서 100년을 못 버틴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명나라는 회복 안 되지 영원히. 그럼 여전히 그 상황 그대로 내려가니까 아쉽다. 만동료를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보통 때 이미 뭐 청나라가 정권 잡은 지 오래 지나버렸는데 이것은 만동료하고 연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만동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구절을 읊은 거예요. 현재 그 지산 선생님이 있던 그때 시대 때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또 시가 아무가 잘 안 맞아. 그럼 그 바보지 뭐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만동료에 왔으니까 그때 생각을 이제 그 이입을 시켜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백년의 오랑캐우는 어느 때나 다를까. 망해버리면 좋았는데 언제 망하나. 젊은 오랑캐 나라 청나라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앞시대 사람들 생각을 받아서 한 소리고 뭐 지금 그 지산 선생 시대에서는 뭐 청나라도 끝장나는 시기인데 뭐 저 말 자체가 아고가 맞진 않고 이제 앞으로 이제 끄집어 올려서 생각하면은 이제 말이 맞죠. 자, 이제 이게 참 뭔가 생각할 점도 많고 일부러 내가 이걸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실었어요. 저 시대에 이제 저러한 의식 구조가 있었다는 거 뭐 인지하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산 선생이 그 화양동 계곡하고 만동묘를 간 시점이 20세 전후에 가세요. 그런 거 초창기라 아까 네, 20세 20대 이후 갔어요. 같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아직 이 당시는 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남당 그러니까 그 지산 선생이 남당 한은진 선생의 묘를 가는 게 예. 1895년 이후에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당 선생 묘를 참배하는 게 1895년인가 6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기가 1879년이잖아요. 그 이제 김효년부터 그럼 그 뒤에요. 그 이듬해나 뭐 그 뒤에 하여튼 뒤에요. 그때 가거든요. 20세 이후입니다. 예, 1881년, 80년 그때 가시죠. 예, 그리고 대과에 급제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이제 갑오개혁인가 뭐 그 을미개혁 이후에 단발령 때문에 내려오신다고요. 예, 예.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남당 한은진 선생의 묘를 참배를 하고 고유제를 지냅니다. 근데 이제 남당 선생의 묘가 없었어요. 예. 묘비가. 예. 묘가 없어가지고 1903년인가 그때 돈을 걷어서 남당 묘를 세워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이 당시에는 요때 이제 이분이 화양동 계곡을 이 만동이라는 게 황하의 물줄기가 흘러 동쪽으로 간다는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요때예요 요때니까 아직 요때는 이제 뭐 외놈들 얘기도 없고 예. 앞시대의 사상 앞시대의 사상. 이어온 것이죠. 그 만동 필주를 뭐 그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만동 필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조선 사람들이 만절 필동이라. 예, 예, 만절 필조. 만개 희구보다라도 반드시 따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조선조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자광목적인 그 주자적인 그런 세계에 빠져 있었나. 이거 완전 벽파 사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암 송시열이 이 화양동이 또 우암 송시열 그렇지. 그런 데 아니겠어요? 예, 그 계열의 분들이 더 이제 그리고 또 김상원 이 사람 조상이 또 그렇지. 김상용 선생이에요. 전체 노론 자기 할아버지라고요. 예, 김상용 선생. 예, 예, 예. 그리고 그 김상원은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고 김상용도 김상용이 지금 할아버지 가고라 삼국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싫어했을 것 같아요. 절대적 절대적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때 아니 1890 그때 1870년대면은 이미 다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879년이면은 혹시 그 아편전쟁 아시죠? 아편전쟁이 1840년에 1차 아편전쟁이 있고 1860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청나라 망했는데. 네, 청나라하고도 망했고 서양 애들한테 동양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거 웨스턴 임팩트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1876년인가 그때 강화도 주약 맺었잖아요. 이 강화도 주약까지 맺고서 지금 세상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1876년에 강화도 주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881년에 신사 유람단이 떠나거든요 일본으로. 그 김기수라든가 김옥균 이런 사람들 갑니다. 아 이런 그 시대에 와서도 이런 짓 이게 참 그게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이거 참 하나의 이제 이게 뭐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러한 반청 저 사상이 그 종교적으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우리 골수에 이제 박혀서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뭐 이제 청나라는 거의 이제 다 망했지만 그래도 그 의식 속에서는 이제 저렇게 좀 이거는 만동묘에 왔다는 거, 만동묘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이제 그 식을 지었기 때문에 대원군이 그 만동면 해체 안 했나요? 회천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1879년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1879년이면 1870년에 저 강화도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1879년이면은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한 5년 정도 지나서 조종이 지금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고종이 1871년에 고종 황제가 대원군이 1872년도에 손을 떼요. 그래서 민비 친정이 1873년에 민비 친정이 되거든요. 고종 친정이.
근데 그때 와서도 이런 이걸 어떻게 봐야 돼?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